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FE11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시험이 끝나면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이제 시험에 관한 팁을 누군가를 위해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이 극히 적어서 저도 뭔가 자료나 팁을 구할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시험이 끝나면 뭐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정보의 조각들을 남기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시험을 봤기 때문에 결과는 2주 뒤에 나오겠지만은 합격은 한 것 같아요. 결과는 2주 뒤에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FE11 학습 전략과 팁, 그리고 기출 문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영상은 저같이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FE11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유튜브에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아는 것도 아무래도 적고 또 제가 아는 사실이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뭐 유튜브의 글로벌 공대인님이나 아니면 외국 채널에 더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조차도 이 FE11 자격에 필요한 사람이지만 막상 제가 아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부를 졸업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고 박사를 했지만은 이 분야는 전혀 아니고 한국에서 교통기사랑 정보처리기사를 땄지만은 이 F11과는 전혀 교집합이 없어요. 거의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시행착오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한 3, 4시간, 주말에는 7, 8시간 정도는 쭉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매터리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초록이랑 이 마이클 린더버그를 추천드릴게요. 시험이 끝나고 와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하고 문제집을 쭉 살펴봤는데 뭐 여기서 변형된 것들이 특히 많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 문제들을 풀므로 인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모의고사는 한 뭐 30분인가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걸 풀어봤지만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기출문제 뭐 17개라고 제가 써놨지만은 수학 문제 빼고 뭐 아주 제네럴한 거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몇 개 없고, 그리고 문제 경향이 상당히 좀 예전 느낌입니다.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타입들이. 그래서 앞선 문제집들보다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은 더 보시면 좋겠지만은 이 문제집들 말고도 그냥 딱 필요하다는 것만 찍자면 요 두 개 정도는 풀고 가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습 전략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워낙 아는 게 없으니까 우선 이 시험에 대한 설명 영상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고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 그런 개괄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대충 공부하는 팁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 컨텐츠들을 쭉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분이 한국인 출신인데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구조기술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커버하는 영상들이 정력학, 동력학,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FE11에서 최소 한 4분의 1 정도를 커버하는 영상을 제공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 설명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마크 메슨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제 이분도 기술사예요. 어떤 기술사인지는 까먹었고, 근데 FE11 전 분야에 대해서 모든 문제풀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챗 GPT 다 아시잖아요. 엄청 핫하고 뭐 어마어마한 툴이다 이러는데 저도 이 시험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제가 공부한 시간에 한 7, 80% 정도의 효율을 높여줬거든요. 단순하게 뭐 개념 문제 같은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답을 쫙 해줘요. 근데 저는 1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럼 1번을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부족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굉장히 추천을 하고, 물론 아직도 계산 문제는 잘 틀리고 가끔씩 틀린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은 FE11 수준에서는 충분히 좋은 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저는 아예 유체역학이나 토목공학 같은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프랙티컬 엔지니어링이랑 이피션트 엔지니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영상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실험이랑 비주얼라이제이션, 시뮬레이션 같은 결과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물리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경사면에서 공을 굴리는지, 왜 두 물체를 충돌하는지, 왜 움직도래를 이용하면은 물체의 무게가 반이 되는지, 이런 게 그냥 책으로만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막상 이런 거는 제가 실험을 하고 눈으로 보면 쉽잖아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 같은 분들한테는 이런 채널들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상들을 활용을 했고, 대충 공부하는 팁이랑 뭐 이렇게 마크 메슨에서 영상들을 쭉 살펴본 이후로는 린더버그 문제집 이거를 쭉 풀었습니다. 2회독 했어요. 그래서 한 1.5달,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어, 물론 이제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패스를 했고요. 그런 챕터들은 아예 틀 각오로 저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총 6회분을 봤어요. 주말에 최대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5시간 20분, 4시간 반에 맞춰서 풀었고, 그래도 거의 항상 오버타임이 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한 3, 40분 정도는 최소 더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오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다 맞은 것 같아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의고사들이 실제 시험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상 이걸로 준비하시면은 실제 시험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그런 좀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좀 더 공부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어렵게 연습을 해서 쉽게 시험을 통과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들은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들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철근 콘크리트 그냥 뭐 압축을 받는다 그랬을 때 뭐 뽀개진다 요거를 말로 듣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험을 보고 아 이게 이 정도의 강도에서 빠개지는구나, 철근 콘크리트를 넣으니까 안 빠개지네, 뭐 어떤 장점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이피션트 엔지니어에서는 실제 뭐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충 공부하는 TV에서 몇 가지 과목을 커버를 해주고, 이 마크 메스는 FE11 시험의 전체를 다 문제들을 한번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마크 메슨이 특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이분이 문제 선정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독자 수는 적지만은 그런 거 뭐 연연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좋으면은 보는 거죠. 네, 자 이제 학습 전략에 이어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막상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레퍼런스 북을 다운을 받으실 거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수백 페이지가 넘는 이 PDF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지 본인 스스로 최적화를 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틀렸던 것들,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내가 실수해서 틀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실수들이 어떤 종류의 실수인지, 단순히 계산 실수인지, 단위 변환 실수인지, 아니면 내가 영어가 딸려갖고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의 단어를 몰라서 틀린 실수인지 꼭 분류를 해서 이런 실수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멘탈 관리, 스케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나도 무조건 하루에 30분 하겠다 그런 각오를 잘 다지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테이블은 일종의 예시로서 제가 실제 모의고사를 뭐 보면서 처음에는 아주 개판이었지만은 그래도 실수도 많고,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의 개수도 줄어들고 덩달아서 이제 점수가 오르는 요런 좀 어떻게 보면 점수를 트랙하는
게 있었고 제 전략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구글 워드를 사용을 해서 아무 때나 핸드폰으로 틀린 문제를 보고 다시 풀 수 있게 오답 노트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공식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런 공식들은 어떤 개념이고 어떨 때 쓰이는 거고 조건은 뭐고 이런 그런 중요한 팩터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또한 단위도 우리가 아는 표준 단위가 아니라 이제 미국 단위니까 좀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해놨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수는 실수 종류별로 제가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실수였는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 스스로 여러 고민을 했던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또한 뭐 틀린 문제들 이렇게 단순히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풀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다시 풀고 나서 맞추면은 이제 지어 나가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런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한참 뒤에 다시 풀면은 꼭 또 틀려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저는 똑같은 문제를 4-5번 정도도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정리해서 계속 공부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가 뭐 70페이지, 8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스크롤 다운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야, 이 정도는 이제 됐다 했을 때 지우세요. 내용들을. 그래가지고 물론 또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우니까 다시는 못 본다.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나오더라도 반드시 맞추겠다. 좀 이런 다짐으로 좀 암기를 하거나 좀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늘리는 연습을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를 잘 콜렉션 해갖고 이 오답 노트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줄이는 것도 꼭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꼭 집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문제집에서 못 본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엔지니어로서 이제 주어진 문제와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해석해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어렵지가 않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를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고 틀리라고 나온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뉴얼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는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면은 뭐 매뉴얼이 없더라도 대충 상식선에서 맞출 수는 있지만은 저같이 전혀 기반이 없는 사람은 이건 찍으라는 거지. 이럴 때는 그래도 최대한 틀린 거를 해갖고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문제집에서 봤던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목표하신 대로 스케줄대로 잘 진행하셔서 시험 합격하길 바라겠고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끝나고 여러분의 팁을 나름대로 뭐 카페나 글이나 영상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험 끝나면 뭐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고 여러분들 F11 시험 합격에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